안녕하세요. 3인 3색 닥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의 낙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더 하락세가 짙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반도체가 좀 많이 약한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이제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넘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던 찰나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약간의 악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엔비디아 악재보다는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라 뭐 이 대부분의 빅테크 쪽 기업들이 다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 장세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 가상화폐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너무나 또 급등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신규 자금은 없는데 좀 비트코인 관련주 사야겠고 하다 보니까 좀 파는 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반도체 쪽은 다음 주에 올라갈 재료 꽤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는 그쪽도 일단 좀 우리가 기회를 좀 삼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흐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이 세워주신 시장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시기보다 속도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기보다 속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네.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이제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였는데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시기보다 속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황을 보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떤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그랬죠. 트렌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우리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1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는 뭐 이게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트렌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년 실제 금리 인하가 들어갈 때까지는 이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결국 성장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성장주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수급 쏠림 때문에 어떤 좀 수급 꼬임 현상이 나온 건데 결국 이제 연말에 발주도 좀 많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 좋아질 어떤 그 반도체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또 올라갈 좀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시황은 변함이 없으니 오히려 좀 우리가 주가가 좀 저렴한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12월 달을 지나는데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최현덕 코치님의 시장 전략부터 알아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에 또 낙폭이 크다 보니 일단 PSK 홀딩스부터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도 오늘 하락폭이 조금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HBM 관련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네.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고요. 사실 저점을 좀 잡던 찰나였는데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하게 좀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게 9월 저점을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도 3일 급락하고 나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10월 달까지 시장에 빠졌지만은 사실 PSK 같은 경우는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연말 랠리 만약 연말 랠리가 안 나온다 한다면 우리가 1월 랠리 봐야 되는 건데 올라갈 종목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PS콜즈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싼 구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펀더멘탈이라든가 HM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다음 주에 인텔을 통해서 인텔에 이제 새로운 GPU가 발표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내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또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큰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주반도체가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I 플랫폼에서 HBM,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관련주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주반도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결국 내년 상반기를 주도할 쪽은 또 저전력 저전력 반도체 쪽에서 온디바이스 AI거든요. 특히나 또 다음 주에 또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또 그 제품 공개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시장을 이길 종목, 시장보다 가장 빨리 올라갈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그쪽에서 두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 반도체는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이 빠지고 있지만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치솟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네. 이제 4만 달러 돌파했다 보니까 10만 달러 전망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한창 비트코인 올라왔을 때 이제 이 거품이 좀 빠지고 금리 인상 들어가면서 빠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우리 아시겠지만 이 테라 루나 사태 때 또 다 급락이 나오면서 4분의 1 토막났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 우량한 그 가상화폐가. 이게 지금 이제 올해만 2.5배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왜 올랐나 봤더니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에 돌아서 그 돌입하는데요. 반감기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물량이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는 공급이 확 주는 거죠. 근데 수요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를 출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 21년도에 이 비트코인 상장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됐던 건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이제 증권거래소에 제출했는데 이번 주말에 증권거래소하고 블랙록하고 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박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아침까지 보게 되면은 이미 추가 서류까지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자산 운용사까지 ETF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반감기 때문에 수요는 그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많아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항상 지금까지 반감기가 3번 있었는데 그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항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바닥에 있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T-사이언티픽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빗썸코리아 지분인데 이 빗썸코리아 지분을 8.1% 보유하고 있고요. 취득할 때는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24억밖에 안 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초 기준 한창 우리 가상화폐가 좋았을 때 빗썸코리아 지분 가치를 계산해봤더니 2,400억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T사이언티픽보다도 시총이 좀 높은 거고 지금이야 이제 또 좀 어떤 가치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빗썸 같은 경우가 10월달에 이 가상화폐 거래를 이제 전면 무료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21%에서 2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빗썸의 지분 가치를 봤을 때 이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평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소액주주와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이 소액주주 대표 등 6인이 9월달에 서울 지방법원에 이제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 경쟁하고 있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원래 모바일 쿠폰 사업에서 500개 이상 기업, 그 다음에 정보보호 보안 부분에서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또 통해서 판매,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빗썸에 대한 지분 가치, 그다음에 또 소액 주주의 지분 싸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갔던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보다도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 이 T사이언티픽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T사이언티픽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때 빠진 게요. 이제 네. 12물량 나오면서 이제 빠졌던 건데요. 펀더멘털 그렇게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바닥에서 이제 이 소액 주주와 지분 경쟁이 나오고 있는 거고 빗썸 지분까지 부각되고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빗썸의 어떤 기업 가치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T사이언티픽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한번 무너지기 전이었던 2,8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 1,85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은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주목을 하고 있는 T사이언티픽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0원, 손절 라인은 1,85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HBM급의 칩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도 이제 개화를 했는데 그렇죠. 또 새로운 칩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HBM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서 이 많은 관련된 세배 랩이 올랐던 거잖아요. 바로 온 디바이스 A에 탑재되는 이 또 칩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에서는 이제 LLW라고 해서 저전력 칩을 개발해서 이제 갤럭시 S24 탑재가 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이 인텔의 그 새로운 CPU가 나올 예정인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LLW라고 해서 지금 HBM이나 DDR5를 넘어서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고부가치 제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이 이제 입출력 단자를 좀 늘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LW 같은 경우도 입출력 단자를 늘려서 기존 모바일용 DRAM 대비해서 이 전력 그 효율이요 70% 이상 높여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작은 제품에 탑재되다 보니까 저전력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이 전력 효율을 70% 이상 높여놓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HBM급의 새로운 칩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갤럭시 S24 이제 탑재가 돼서 아마 1월달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주에 인텔이 또 이제 새로운 칩을 내놓게 되는데 일단 인텔의 새로운 GPU 바로 메테오 레이크가 나오는데 14일날 공개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의 새로운 GPU가 AI 기능이 좀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바로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갤럭시 북 시리즈 공개되는데 이 코어 울트라는 뭐냐면은 처음으로 시스템 온 칩에 NPU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GPU가 말고 NPU가 들어간 이 시스템 온 칩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인텔의 또 이 새로운 그 프로세서 공개되기 때문에 인텔의 신규 칩,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LLW 요걸 봤을 때 결국 온디바이스 AI는 이런 하드웨어를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결국 이쪽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또 NPU 관련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포고핀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IT 기기가 소형화되면 소형화될수록 좀 더 미세하다는 칩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리노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 뭐 프로보 테스트부터 IC 테스트 소켓까지 있는데. 뭐 퀄컴, TSMC,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주요 굵직굵직한 고객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떤 이 IT에 대한 칩이 소형화되면서 그러니까 이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많은 칩이 소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리노공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IC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 메모리, 비메모리까지 다 검사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대한 또 실적 기대감이 좀 높은 거고 현재 캐파의 지금 그 3배를 생산할 수 있게끔 또 부지를 또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가공, 사출부터 전체 정체 공정에 또 90%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 구간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테스트 소켓 기업 중에서는 리노공업이 최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다소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50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급등했던 모습인데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좀 밀린 모습입니다. 다만 저는 이 꼬리가 달릴 때 하더라도요. 결국 뭐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안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인텔의 새로운 칩하고 그다음에 1월달에 이제 이 삼성의 새로운 또 이 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거죠. 실리는 거고 탑재가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사용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은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7만 원까지 좀 높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은 리노공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 라인은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또 코치님이 정보를 올려주시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최연더 검색하시면은 지금 반도체를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또 이길 수 있는가 좀 전략을 좀 적어놓을 거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연더 검색하시고 오늘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일 3색 작전 타임 최연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